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유로 예선 및 친선 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마무리된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일본 제1리그 경기와 유럽 축구 A매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풋볼 살롱에서 일반 승 그리고 언더 오버 투트랙 접근을 추천을 드렸고, 대부분 제시드렸던 픽들이 그래도 다 적중한 것은 아니지만 언더 오버와 일반 승을 잘 조합하셨다면 충분히 적중까지도 가셨을 만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풋볼살롱 구독자 몇몇 분들께서도 풋볼살롱 픽을 그대로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가 제시드렸던 일반 경기 그리고 언더 오버를 잘 조합을 하셔서, 그리고 나만의 픽과 조합을 하셔서 적중을 하셨다는 댓글이 몇몇 개 올라왔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유럽 축구 예선 그리고 A매치를 제가 굳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예고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다가오는 승부패 48회차에서 프리미어 리그나 프리메라리가 혹은 분데스리가 경기가 들어오겠죠. 해당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는 주요 팀의 주요 선수들 대부분이 유럽 축구 A매치를 소화하기 때문에 해당 선수들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도 다가오는 승무패 48회차를 분석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오늘 새벽 친선 경기를 앞두고 주요 선수들 그리 부상으로 실려 나가면서 다가오는 승무패 48회차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비수죠. 나단 아케 선수, 맨체스터 시티의 센터백인데 나단 아케 선수가 경기를 5분 정도 소화하다가 햄스트링으로 추정되는 근육 부상을 호소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의 센터백이자 리버풀의 중앙 수비수인 조 고메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훈련 도중에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지금 시즌 아웃까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리버풀은 지금 반다이크 선수가 시즌이 아웃된 상황에서 그래도 꿋꿋이 버텨줬던 조 고메스 선수까지 이탈을 하면서 중앙 수비 자원이 상당히 지금 씨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같은 경우에는 A매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도 제가 준비한 경기들은 상당히 프리미어 리그나 라리가의 주요 선수들이 대거 포함된 경기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아무래도 A매치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가 친선 경기냐 혹은 유로 예선이냐 혹은 네이션스 리그 경기냐 이렇게 경기의 성격이 상당히 동기부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친선 경기냐 혹은 해당 경기가 유로 티켓이 걸린 유로 플레이오프 결승이냐 이렇게 유형부터 세세하게 살펴볼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5경기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20 코로나19로 내년으로 미뤄진 이 유로 2020의 어떤 최종 본선행 티켓이 걸린 플레이오프 결승 3경기와 친선전 2경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1번 경기부터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경기는 세르비아 대 스코틀랜드의 유로 2020 플레이오프 C조 결승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유로 2020 엄연히 따지면 유로 2021이 된 거죠. 유로 2020의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32, 스코틀랜드는 피파 랭킹 45위로 액면가로 봤을 때는 세르비아가 근소하게 전력에서 앞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선수들 스쿼드를 살펴봤을 때 공격 쪽에서는 세르비아가 그래도 선수들의 어떤 네임 밸류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B조에 속했었는데 당시 4승 2무 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아쉽게 3위로 밀려서 플레이오프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B조에서는 우크라이나가 1위, 그리고 포르투갈이 2위를 차지하면서 아쉽게 승점 3점 차이로 포르투갈에 밀려서 3위로 떨어진 세르비아입니다. 유로 예선에서 홈에서는 그래도 2승 1무 1패로 11골이나 넣었지만 실점이 조금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세르비아를
분류를 해봤을 때 수비보다는 그래도 공격 쪽, 아무래도 미트로비치, 풀럼의 스트라이커죠. 프리미어리그 풀럼에서 활약 중인 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유로 예선에서 10골로 득점 공동 3위에 올랐을 정도로 지금 세르비아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서는 상당히 날이선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트로비치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라치오에서 활약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밀란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아약스의 캡틴이죠. 아약스의 캡틴, 두산 타디치, 레알 마드리드의 백업 공격수 루카 요비치 등 상당히 공격과 미드필드에서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포진한 게 세르비아의 공격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비진 역시 콜라로프 선수죠. 베테랑 풀백인 콜라로프 선수가 있고, 밀렌코비치 아주 젊은 195cm의 장신 수비수죠. 올 시즌 세리아 A에서 피오렌티나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고 1골 1도움이나 올렸을 정도로 195cm로 제공권이 상당히 뛰어난 이 젊은 수비수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수에서 탄탄한 전력을 구축한 게 세르비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세리아 A 사수올로, 약간 아탈란타 순한 맛으로 불리는 이 사수올로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두리치치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스코틀랜드전에는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최근 A매치에서는 1승 2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I조에 속했었고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경기를 해서 5승 5패로 3위로 쳐져서 플레이오프로 떨어졌습니다. 유로 예선에서 16골, 19실점을 하는 등 상당히 실점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실점을 한 게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잉글랜드 국가대표 자격을 취득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승선에 실패한 선수들이 대부분 스코틀랜드 쪽으로 빠지곤 합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역시 스쿼드 면면을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드필더 맥토미니, 그리고 아스날의 왼쪽 주전 풀백인 키어런 티어니, 그리고 리버풀의 왼쪽 풀백이죠. 로버트슨, 스코틀랜드의 주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슨까지 상당히 승무패를 많이 사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는 상당히 5승 5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는데, 최근 A매치에서 4연승을 거뒀고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서 상당히 다부진 스쿼드를 갖추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코틀랜드의 약점은 공격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스코틀랜드 A매치 경기에서 골맛을 봤었던 라이언 프레이저 선수, 뉴캐슬의 윙어죠. 키가 작지만 상당히 빠르고 다부진 프레이저 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세르비아전에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어떤 최전방 공격을 책임져야 할 맥버니 선수,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죠. 이 맥버니 선수가 지금 셰필드에서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가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최전방 공격 쪽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티어니 선수나 로버트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속팀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측면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자칫 스코틀랜드가 이 로버트슨이나 어떤 티어니 쪽의 측면 수비 쪽에 측면 공격을 의존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화력이 막강한 세르비아에게 측면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상당히 대량 실점까지도 가능할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 세르비아 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언더 오버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를 쪽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 일반 승무패로 접근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세르비아가 수비가 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홈에서는 화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이라는 점은 어떤 세르비아의 열성적인 관중들의 응원이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홈에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수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갖춘 세르비아가 충분히 2골 이상 넣고 스코틀랜드에게 한 골 정도만 실점을 하는 선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일반 승으로 접근하실 경우에는 세르비아 사이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2.5 언더 오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스코틀랜드 역시 한 경기만 이기면 유로 본선을 가기 때문에 공격을 하겠죠. 스코틀랜드도. 또한 퀄리티가 있는 티언이나 로버트슨 이러한 퀄리티 있는 풀백들, 그리고 공격 쪽에는 미드필더 존 맥긴, 아스톤 빌라의 선수죠. 이런 맥긴 선수도 있기 때문에 한 방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가 괜찮아 보입니다. 네, 2번 경기입니다. 2번 경기 역시 유로 2020 플레이오프 B조 결승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 역시 1번 경기처럼 유로 2020 본선행 티켓을 따내게 됩니다.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북아일랜드와 슬로바키아입니다.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41위, 슬로바키아는 피파 랭킹 37위로 상당히 또이또이한 피파 랭킹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C조에 속했는데 4승 1무 3패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같은 조에 독일과 네덜란드라는 이런 막강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본선행 직행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도 3위를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문턱까지 올라온 게 북아일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의 유로에선 특징은 홈에서는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홈에서는 네덜란드와 0대 0으로 비겼을 만큼 홈에서는 2승 1무 1패를 거뒀을 때 4골 3실점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던 게 북아일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 역시 직전 네이션스 리그를 소화하고 있죠. 북아일랜드는 지금 최근 A매치 흐름이 나쁜 상황입니다. 2연패 중이고,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최근 5경기 이상을 90분 내에 끝낸 적이 없는 게 바로 북아일랜드입니다. 따라서 북아일랜드 역시 수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지만 공격 쪽에서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북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비 쪽에는 지금 조니 에반스 선수도 레스터 시티의 핵심 수비수 조니 에반스, 그리고 레인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35살의 노장 스티븐 데이비스 선수, 그리고 뉴캐슬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전 왼쪽 풀백 저말 루이스 등 상당히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는 노련한 선수들이 많은 북아일랜드이지만 최전방 공격 자원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전방 공격 자원인 매그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3부 리그 1이죠. 헐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맥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30살이 넘었습니다. 30살 30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최전방 공격 쪽에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슬로바키아와의 전적에서는 1승 1무 2패로 약간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북아일랜드입니다. 슬로바키아 또한 지금 공격 쪽에서 상당히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북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 지금 유로 2020 플레이오프 결승인데 준결승에서 양팀 모두 승부차기를 통해서 승리를 거뒀을 만큼 상당히 공격보다는 끈끈한 수비를 통해서 어떻게든 지지 않는 승부를 펼치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서 승리를 얻어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북아일랜드와 슬로바키아입니다. 따라서 두 팀이 맞붙었을 경우에는 2.5 언더 오버를 가늠해 봤을 때에는 상당히 2.5 언더 쪽이 유력해 보입니다.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2조에 속했었고 4승 1무 3패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선에서는 13골을 넣었는데 실점도 11 실점을 했네요. 원정에서는 2승 2패로 무승부가 없었고 8골을 넣었는데 실점은 6실점이었습니다. 이 8골 중에서 5골이 약체로 평가받는 아제르바이잔에게 넣었다는 점에서 아제르바이잔 5골을 제외하면 3골밖에 넣지 못하는 어떤 빈공을 보여준 게 슬로바키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네이션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스라엘에도 패를 하면서 지금 북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A매치 2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A매치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유로 2020 본선행 티켓이 걸려있는 만큼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지금 노장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나폴리의 레전드 마렉 함식 선수, 지금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죠. 이 함식 선수, 그리고 33살의 파르마의 미드필더 쿠츠카 선수 등 상당히 중원에서 노장 선수들이 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슬로바키아입니다.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수비수 스크레텔 선수와 베테랑 골키퍼 두브라부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나올 수 없어서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다행인 점은 인터밀란의 수비수, 젊은 수비수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지금 소집이 됐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쪽에 어떤 이적 링크가 연결됐었을 정도로 상당히 유럽 쪽에서 핫한 수비수로 평가받는 슈크리니아르 선수인데, 어쨌든 이 선수가 스크레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충분히 부상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 봤을 때 이 북아일랜드와 슬로바키아가 최근 득점이 없는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양 팀 모두 한 경기만 이기면 유럽 대항전 유로 2020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고, 따라서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2.5 언더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승무패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북아일랜드 쪽이 그래도 근소하게 정배당인 것 같은데, 오히려 슬로바키아 쪽이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아일랜드의 어떤 최전방 공격진의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진다는 면이 있고, 반면에 그래도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함식 선수, 그리고 나폴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백업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로보카 선수 등 중원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만약에 한 골 승부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래도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아일랜드보다는 슬로바키아 쪽이 유력한 것 같아서, 일반 승무패로 접근하실 경우에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하되 승패를 가르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슬로바키아를 조금은 더 믿어볼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2.5 언더 오버 접근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 2.5 언더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3번 경기 역시 유로 2020 플레이오프 결승 A조 결승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앞서 살펴본 네 팀처럼 유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47위,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39위로, 피파 랭킹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이슬란드가 조금은 앞서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헝가리 쪽이 조금 더 정배당을 받았을 정도로 헝가리가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유로 예선에서는 4승 4패로 무승부가 없는 경기를 펼쳤고, 홈에서는 3승 1패로 강했던 게 바로 헝가리입니다. 크로아티아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을 만큼 홈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유로 예선에서 보여준 게 헝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헝가리의 차세대 스타라고 불리는 짤츠부르크의 공격형 미드필더죠. 이 소보슬라이 선수가 지금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소보슬라이 선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까지 올라온 헝가리인데, 이 소보슬라이 선수, 황희찬 선수가 짤츠부르크 시절에도 상당히 찰떡 호흡을 과시했던 이 소보슬라이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상당히 공격 쪽에서도 전력 강화가 예상되는 헝가리입니다. 최근 A매치에서 5경기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역대 아이슬란드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7승 1무 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헝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션스 리그까지 병행을 하고 있는데 리그 B 그룹 3위에서 2위로 순항 중입니다. 반면에 아이슬란드는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 0승 4패로 이미 최하위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션스 리그 양 팀 모두 네이션스 리그보다는 당장
어쨌든 유로 2020 플레이오프 결승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H조에서 6승 1무 3패로 6승이나 거뒀지만 아쉽게 3위로 밀렸죠. 터키에게 지금 2등을 내주면서 플레이오프로 떨어진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유로 예선 홈 경기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인 것과 반면에 원정에서는 2승 1무 2패로 상당히 조금 주춤했습니다. 6골을 넣었는데 실점은 9골이나 해서 원정에서 상당히 수비력이 안 좋은 게 아이슬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에버튼에서 활약하고 있는 시구르드손 선수가 에이스죠. 시구르드손 선수가 지난 플레이오프 유로 2020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지금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끌고 왔고, 한 가지 지금 약점으로 꼽히는 것은 아무래도 아이슬란드가 세대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예상 선발 라인업 평균 연령이 31.5세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 아무래도 구두문드손, 핀보가손, 그리고 군나르손 등 손자 돌림으로 끝나죠. 이 손으로 끝나는 이유는 아이슬란드가 이름을 지을 때 이 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짓는 장명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땡땡땡의 아들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모두 손으로 끝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는 점은 헝가리가 지금 젊은 선수들 소보슬라이 등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이 헝가리를 상대로 지금 원정 경기 헝가리 원정 경기를 치름에 있어서 상당히 체력적으로 어떤 열세가 예상되는 경기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1승 4패로 부진하고 2연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아이슬란드가 지금 A매치에서 상당히 폼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무패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헝가리의 한 골차 신승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이슬란드가 유로 2016이죠. 유로 2016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국가대항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유로 DNA가 헝가리보다는 유로 DNA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시그루드손 등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의 한 방을 앞세워서 헝가리에게 충분히 득점까지 뽑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헝가리가 소보슬라이를 축으로 젊은 선수들, 다재다능한 젊은 선수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5 언더오버를 접근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양팀 모두 득점을 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2.5 오버를 추천을 드리고 일반 승무패로 접근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헝가리가 아이슬란드의 한 골차 신승 정도는 무난히 따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2.5 언더오버로 접근하실 때에는 2.5 오버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남은 두 경기는 앞서 살펴본 세 경기와 다르게 친선 경기입니다. 친선 경기이고 4번 경기는 웨일즈와 미국의 친선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웨일즈가 정배당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미국 쪽 사이드를 어떤 이변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션스 리그 B 그룹 4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프랑스를 꺾었던 핀란드에 지금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웨일즈가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순항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주목할 점이 그래도 지금 가레스 베일 선수가 웨일즈 대표팀에서는 상당히 정신적 지주인데 지난 토트넘 경기에서 경기가 교체 된 이후에 아이스팩을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가레스 베일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가레스 베일 선수와 함께 지금 웨일즈의 베테랑 미드필더인 아론 램지 선수까지 부상으로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어서 웨일즈의 어떤 공격 쪽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네이션스 리그 면면을 살펴봤을 때 네이션스 리그에서 거뒀던 승리가 모두 1대0 승리라는 점에서 웨일즈도 상당히 공격력에서 약점이 보이는 게 올 시즌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챔피언십 2부 리그죠. 2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무어 선수,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백업 측면 공격수인 타일러 로버츠 선수 등 웨일즈의 베스트 11을 보시면 알겠지만 2부 리그, 3부 리그, 그리고 1부 리그 중하위권 팀들에 속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조금은 익숙한 이 셰필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안파두 선수 등, 그리고 벤 데이비스 선수도 있죠. 손흥민 선수의 동료인 벤 데이비스 선수까지 지금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까지 다양한 스쿼드를 갖춘 게 웨일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중앙수비수 조 로든 선수까지, 조 로든 그리고 벤 데이비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안파두까지 수비와 중원은 상당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웨일즈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레스 베일과 아론 램지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공격 쪽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더욱이 최근 이 라이언 긱스 웨일즈 감독이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랐죠. 따라서 11월 A매치는 지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감독까지 없는 상황에서 웨일즈가 상당히 탄탄한 전력을 구축한 세대 교체에 성공한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오반니 레이나, 제가 따로 써놨을 정도로 지금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에서 7경기 중에서 선발로 6경기를 소화하고 1골 3도움을 올렸을 정도로 분위기가 괜찮은 17살의 아주 젊은 선수인 이 지오반니 레이나 선수를 필두로 해서 지금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게 미국 스쿼드입니다. 제가 따로 적어놓은 것처럼 발렌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17살의 측면 윙어 무사 선수, 올 시즌 라리가 17경기를 선발로 뛰었죠. 그리고 세르지뇨 데스트, 아약스에서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왼쪽 풀백, 20살밖에 되지 않는 이 왼쪽 풀백 등, 그리고 아담스 선수, 라이프치히에서 활약하는 아담스 선수, 이렇게 굵직굵직한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함된 게 미국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일즈가 수비와 중원에서 그래도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지만, 공격 쪽에서는 그래도 챔피언십 2부 리그나 리즈 유나이티드 중하위권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가레스 베일과 아름 램지의 부재를 겹쳤을 때 미국이 상당히 화력적인 면에서도 웨일즈를 압도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지금 웨일즈가 정배당으로 잡혀 있지만 충분히 미국 쪽 사이드를 봐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2.5 오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 활약하고 있죠. 첼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캡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이 풀리시치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었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첼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 풀리시치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회복에 전념하기 위해서 미국 대표팀을 떠나서 소속팀인 첼시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퓰리식 선수가 이탈한 점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2.5 언더 오버에서 오버를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지금 빅클럽에서 다 뛰고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젊은 신예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기 때문에 조직력적인 측면에서는 웨일즈보다 상당히 떨어지죠. 따라서 실점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0패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오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에는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진을 봤을 때는 볼프스부르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브룩스 선수랄지, 그리고 풀럼의 주전 센터백인 팀 림 선수 33살이죠. 이렇게 수비 쪽에서는 베테랑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 쪽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젊은 공격진들을 어떤 멘탈을 케어해 준다면 충분히 친선전이라는 어떤 의미를 되새겨 봤을 때 젊은 선수들이 마음껏 자기 기량을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웨일즈 사이드가 아니라 미국 사이드 쪽을 보겠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에는 2.5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 5번 경기 잉글랜드 대 아일랜드의 친선 경기입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4위,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36위로 액면가로 봤을 때도 잉글랜드의 어떤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션스 리그 A 그룹 2에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1위 벨기에 그리고 2위 덴마크와 승점 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벨기에 원정이죠. 이 벨기에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지금 우승을 다툴 수 있는 플레이오프 티켓이죠. 네이션스 리그 플레이오프 티켓이 1등 팀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벨기에 원정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게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빅클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강행군 일정 속에서 부상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잉글랜드도 핵심 풀백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 그리고 핵심 공격수인 레시포드 선수, 그리고 최근 사우스햄튼에서 프리킥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이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해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잉글랜드입니다. 다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빠지더라도 지금 중원과 측면 수비 쪽에 있어서 백업 자원들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일랜드를 상대함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일랜드와 세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무승부로 끝이 났었지만 최근 스쿼드를 봤을 때는 잉글랜드가 확실히 아일랜드보다는 막강한 전력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릴리시 같은 선수죠. 그릴리시 같은 선수, 이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이 그릴리시 선수를 상당히 중용하지 않죠. 아스톤 빌라의 주장인데 아스톤 빌라에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음에 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외면을 받는 게 이 그릴리시 선수인데 그릴리시 같은 선수들이 이런 아일랜드와의 친선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잉글랜드는 주전 공격수가 해리케인, 토트넘의 해리케인 선수죠. 이 잉글랜드는 칼버트 루인, 에버튼에서 지금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칼버트 루인 선수가 백업으로 나오는데 이번 아일랜드전에서도 이 그릴리시와 칼버트 루인 등 상당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입지가 좁은 이 선수들이 아주 의욕을 가지고 아일랜드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잉글랜드가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한 골차 꾸역승 승부가 많아서 대량 득점까지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두 골까지는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2.5 언더 오버를 접근했을 때 2.5 언더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언더 오버 2.5 언더 오버로 봤을 때 오버 쪽이 정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잉글랜드가 어쨌든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는 감독은 아닙니다. 밸런스를 상당히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최대 저는 3골까지는 넣기는 힘들다고 보고 그간의 잉글랜드의 행보를 봤었을 때는 최대 맥시멈이 2골 정도라고 보고 더욱이 제가 2.5 언더를 찍은 이유는 아일랜드가 상당히 최전방 공격 쪽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셰필드의 스트라이커죠.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스트라이커인 맥 골드릭 선수가 지난 10월에 국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일랜드 역시 지금 최전방 공격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지금 네이션스 리그 B 그룹 4에서 3위로 쳐져 있는데 다가오는 웨일즈 원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이션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최하위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리그 B는 리그 C로 강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가오는 네이션스 리그 경기 일정이 중요한 게 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프리미어리그의 중하위권 팀들의 대거 속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조직력은 상당히 좋은 게 아일랜드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브라이튼의 공격수인 코놀리 선수, 그리고 측면 자원인 뉴캐슬의 측면 자원인 제프 핸드릭,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맷 도어티, 측면 오른쪽 풀백이죠. 그리고 번리에서 활약 중인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로비 브레디까지 지금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나쁜 경기를 보여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일랜드 역시 지금 최전방 공격 쪽에서 어떤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제가 써놓은 것처럼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그중 3경기에서 득점이 없었을 정도로 최전방 공격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아일랜드의 득점은 보이지가 않고 더욱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리 맥과이어 맨유의 주장이죠.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다음 벨기에 원정에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지사 벨기에 원정의 불참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일랜드와의 친선전에서 의외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가 맥과이어를 필두로 어떤 탄탄한 수비 블록을 구축을 했을 때 이 지금 3경기째 무득점인 아일랜드가 득점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래시포드가 빠졌고 사우스게이트 감독 성향상 그리고 지금 잉글랜드의 행보를 봤었을 때 3골 이상 득점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봤었을 때 아일랜드의 득점이 없고 잉글랜드의 최대 득점이 2골 맥시멈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2.5 언더 쪽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잉글랜드 아일랜드의 경기가 일반 승무패로 접근했을 때는 잉글랜드 사이드가 그래도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유로 예선 및 친선전 현미경 분석 5경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대항전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시적으로 소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어떤 조직력을 파악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승무패 그리고 언더 오버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어제처럼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적중을 하신 분들을 보면 자신의 픽과 풋볼살롱의 어떤 인사이트와 자료를 조합을 했을 때 적중 픽이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나만의 픽에 야무지게 조합을 하셔서 이번에도 적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풋볼살롱 채널이 오픈한 지 3주 정도가 되어 가는데 3주 만에 구독자가 거의 2,000명까지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감을 받고 있고 저 역시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독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그리고 프로토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